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 목소리가 2부에서도 같이 등장을 했는데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성립 작가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 마지막에 주제 읽어주셨는데 2022년에 시작하는 책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검은 호랑이의 해래요. 올해가. 혹시 호랑이띠 있으신가요? 전 양띠입니다. 저는 개띠. 네. 저는 뭐 닭띠 같은 개띠. 네. 혹시 다들 신년 계획 있으신가요? 성립 작가님 신년 계획 있으세요? 올해 이런 건 꼭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괜찮고. 돈 안 되는 거 하는 거. 아오.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약간 눈물 좀 자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신년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맞아. 일종의 맞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리 작가님은 5월에 개인전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스케줄이 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떠세요? 맞아요. 이게 거의 6개월 이상의 스케줄이 다 차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뭔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짜여져 있고 계획은. 네, 타이로 다 계획된 어떤 무언가들 네. 이 많은 치시긴 하죠. 열심히 쉽니다. 작가님은 있으신가요? 큰 프로젝트를 한 2-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올해 좀 제일 큰 목표이기도 해요. 네. 글지마 작가님은 올해 신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 사실 작년에 쓰던 소설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다가 원고를 다 마치지 못해서 무산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바라고 있는데 아마 한 500장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손목에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올해도 건강하게. 저희가 항상 새해가 되면 2021년도로 맨날 쓰다가 이제 글씨 쓸 때 맨날 틀리잖아요. 그쵸. 그런 시기가 또 1월이 됐는데 2022년을 맞아서 저희가 시작하는 책으로 소개를 한번 받아볼 건데 네. 우리 소중한 게스트이신 성립 작가님 소개를 네, 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가 작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인데 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에요. 네. 실제로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과 어떤 이 책의 저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고받았던 그 상대가 같이 엮은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콕콕 찔러요. 날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어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어떤 충고의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편지로 엮은 책인데요. 네. 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창작자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를 친구한테 제 친구가 먼저 어떤 비평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네, 어떤 비평과 비판에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어떤 문구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문구가 되게 콕 저한테 박혔어요. 너무 좋았어서 저 이 책을 구매해서 되게 얇거든요. 엄청 조그만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해서 되게 하루 만에 뭐 한 시간 정도 되게 곱씹어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으신 시기는 몇 년도였을까요? 제가 20년도 초 중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마리아 릴케는 워낙 유명한 시인이라서 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편지로서 엮은 책은 또 접해보지 못했어서 네.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이때 제가 받았던 글 중에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네. 짧게 읽어드리면 예술 작품이란 한없이 고독한 존재며 비평만큼 예술 작품에 다가갈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예술 작품을 포착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논쟁의 글이나 비평 또는 서문을 대할 때면 당신은 늘 자신과 당신의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되게 사실 간단한 말인데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런
뭔가 존경스러운 분이 본인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네. 저한테는 되게 그 당시에 그 비평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창작가가 자신의 작품이랑 자신을 믿는 게 조금 가끔은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되게 좋았던 내용은 어떤 작품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작품 네. 창작을 할 때 어떻게 이 창작품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창작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창작에 있어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순수함이라 하면 어떤 정서나 이런 순수함이 아니라 이 마리아 릴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잉태에 비유해요. 네. 생물의 잉태.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어떤 성적 행위, 그러니까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물들처럼 정말 순수하고 정말 대자연을 위한 어떤 자연의 섭리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의 잉태, 생명의 잉태, 그리고 출산의 과정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데 사실 작품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가의 몸 속에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작품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를 갖거나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속에 쌓이는 것들, 이걸 뱉을 수밖에 없어서 뱉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이야기들, 그림들, 노래들, 그런 것들이 다 순수한 잉태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맞지,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리고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존 버거라는 작가도 워낙 유명하니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존 버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무언가 말을 뱉거나 하는 거는 이런 순수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비슷하게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였던가 그 책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창작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창작가들은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창작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나는 과연 그 경지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스스로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그런 짧은 책이었습니다. 친구분이 보내주신 구절로부터 시작된 네. 이 책과의 인연이 작가님에겐 사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저희가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서 너무너무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시기에 딱 왔던 책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이 작가가 또 썼던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아주 소원한 처지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신의 지주가 되고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 고독에서야말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기원은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뢰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 글이 있는데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창작가는 고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실 고독은 우리가 일반인, 그러니까 창작가가 아닌 어떤 회사원들이나 사회생활하는 어떤 대다수의 분들은 고독을 떨쳐내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근데 창작가들은 고독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독에서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창작 활동은. 그쵸. 뭔가 만들어낼 때. 그래서 역시 이런 사람들도 고독하구나. 무언가 성취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도 끝까지 고독해야 계속 그 작업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구나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는 구절. 이 책에 이런 구절들 되게
뼈를 때리는 구절들이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네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정말 짤막하게 몇 구절 들었는데 계속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행복할 땐 글이 안 써지거든요. 저는 행복할 때 놀러 나가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할 때 그 과거에 축적해놓은 그 슬픔들을 네. 꺼내봅니다. 진짜요? 와. 저는 진정한 고독가네요. 너무 멋진데. 고독하고 슬플 때 저는 오히려 기록을 되게 많이 저장해놓고 네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언제 써먹겠다 하는 냉장고에 넣어놓죠. 무슨 느낌인지는 압니다. 네. 그쵸. 언젠가 또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건 언제 쓰겠는데 맞아요.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급하게 뭐 할 일이 있을 때 이제 막 서치를 하죠. 네,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또 그쵸. 뭐 있었지? 요리 이러고. 뭐 하지? 생각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런 거죠. 네, 진짜. 작가들마다 워낙에 고독을 즐기거나 혹은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쵸. 갈수록 또 그렇고 너무너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책으로 작년 11월에 나온 나를 훔쳐주세요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열렸던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구매했던 책인데요. 일단 따끈따끈한 책이었어요. 그 당시 살 때만 해도. 그래서 일단 판형이 되게 특이했어요. 좀 큰데 이제 실로 엮어서 누드처럼 이제 제본 형식이 보였고 밖에는 이제 비닐로 쌌고 안에는 뭔가 색연필로 그리신 듯한 그런 만화의 아래 문구가 있었는데 일단 글은 정미진 작가님이 쓰셨고요. 있잖아 누구씨라는 동화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쓰신 분이고 그림은 박연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이제 소개글에다가 20대를 마무리하는 작품이라고 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도 약간 비슷한 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소개글에 좀 끌렸던 것도 있고요. 장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문구가 되게 강렬해요. 나는 쓰레기통에서 태어났다? 이런 문구였는데 이제 주인공인 정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실 이름은 다 안 나와요. 이름은 정말 맨 마지막에 이제 글로 덧붙인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쯤에서 등장을 하고 이제 책 제목에 보면은 그 비닐에 서로 엮여있는 4개의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뭐 네. 하나는 좀 길쭉하고 하나는 좀 작고 근데 이게 각기 다른 4명의 존재가 서로 이제 겹치면서 그려진 하나의 도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정연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인물에게 주어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쁜 손기술을 다 배워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훔치는 기준이 있어요. 좀도둑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도둑질을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거 혹은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쓸모없는 거를 훔쳐서 집을 꾸몄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기엔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훔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거를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왜 없어진 후에야 그걸 찾는 거야? 하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우스워하는 아이인데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훔치게 된 거죠. 근데 고양이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아기 고양이를 주었다. 혹은 이제 검은 턱시도를 닮은 고양이를 주었다 이러면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약간 애물단지인 존재였던 거죠. 있을 때는 그렇게 버리고 싶어 하더니 막상 이제 유명한 어떤 도둑이 그 둘을 훔쳐갔다는 말에 막 찾아요. 막 공개 수배도 하고 막 우리 착한 딸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훔치고 훔쳐지면서 만들어진 관계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행복해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올해 추천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쓰고 있다는 소설이랑 주제나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주인공이 처음에 쓰레기 산에서 태어났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좀 시작이 무거운 것 같아서 초반 그거를 다 빼냈거든요. 근데 그걸로 시작한 만화책이 있어서 저는 좀 놀래서 구매했던 케이스고 올해에는 22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도 좀 유대 관계를 쌓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좀 이 책을 저는 추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계속 보면은 마음이 좀 애잔하다고 해야 될까? 그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느낌이 커서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싶은 마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성립 작가님이랑 가지고 오신 책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판형이 커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그림이 잘 보이기도 하고 네. 워낙에 색연필화기는 한데 약간 노란 계열, 붉은 계열 색들이 많아서 눈길을 좀 사로잡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림 잘 살펴보고 내용도 살짝 봤는데 그림이 저는 이 표지만 봤을 때 무채색이라서 아, 네, 되게 안에 그냥 되게 그런 차분한 어떤 형태의 그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너무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있는데 맞아요. 또 내용은 아주 또 따뜻하지만은 않는 네.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약간 어쨌든 글과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려서 나오는 효과인 것 같긴 해요. 네, 시너지가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 그림 작가분도 필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훈훈한 칭찬으로 새해를 시작을 해봅니다. 네. 저희 둘은 이런 책을 준비했고요. 지연 작가님은 혹시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저희 성립 작가님의 틈이라는 서적이었고요. 이거를 사실 성립 작가님을 게스트로 모시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했고, 그 띠지라고 하죠. 책 표지에 들러져 있는 이 띠지를 봤을 때 그 문구도 참 저는 좋았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삶은 장면의 연속, 장면과 장면을 잇는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생각이 흐른다. 이곳은 당신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장면들 사이 틈입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과 검은 색깔이 섞인 이 표지도 너무 예뻤지만 이 책을 제가 구입하고 나서요. 음식을 시키러 간 친구를 잠깐 기다리면서 이 책을 중간중간에 읽었었는데 몰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도 한두 번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성립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작업 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성립 작가님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앞쪽에는 성립 작가님의 단상들 그리고 생각들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이제 캘린더와 함께 그날 매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볼 수 있는 다이어리 형태 그리고 맨 뒤쪽에는 선이 없는 메모장 같은 형태의 종이가 같이 책 속에 있어서요. 이 글을 읽고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글들이 와닿았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글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크레센도라는 목차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문이 작아 보였다. 물 한 잔이 무겁다. 하루아침에 내가 커졌을 리는 없다. 물이 찼다. 몸이 무겁지만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생각이다. 덕분에 탈이 난 듯하다. 덕분에 그림을 그리러 나가지 못했다. 라는 목차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립 작가님이 쓰신 이 글들과 그림을 같이 보다 보면은 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더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지만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똑같은 글이라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립 작가님의 표현법이라든지 성립 작가님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독자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목차는요. 감정의 환절기를 겪어내며 라는 소목차였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우리는 여름이 온 줄 착각하기도 하고 일교차의 하루에도 겨울인지 봄인지 헷갈려하며 그렇게 늘 순간의 감정들이 진심인 줄 착각하기도 한다. 봄은 지나고 여름은 온다.
착각과는 별개로 순간들처럼. 그러니 우리는 오롯이 지금을 살면 된다. 미래에 살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묻혀서 그냥 지금을 살면 된다. 라는 목차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에 굉장히 딱 어울리는 그리고 딱 들어맞는 목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걱정이 무용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립 작가님의 틈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런 무용한 이 틈 사이를 파고드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을 이 책으로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올해 2022년에 맞아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는데 성립 작가님 이렇게 저희가 1, 2부를 함께 했는데 혹시 2022년 올해 신년 계획은 저희가 아무래도 초반에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쉬실 예정인지를 여쭤볼게요. 언제 쉬실 건지. 쉴 수 있을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작업실에 캠핑 의자 펼쳐놓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창가에서 나뭇가지 흔들어 드리죠. 쉬는 기분이라도 나시고. 하와이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5월의 개인전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성립 작가님 팬층이 정말 너무 많으니까 꼭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네.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계속 부담만 드리다가 부담을 받으니까 기분이 좀 생소하네요. 대구에서 만나요. 네. 그때는 결과물이 모두가 나와 있기를 맞아요.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1, 2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립 작가님 나중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